안녕하세요. 해광호재입니다. 자, 주말 잘들 쉬고 계신가요? 자, 우리 HLB 투자자분들에게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이벤트들을 우리 돌아오는 주에 우리 확인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오늘 주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느냐? 그 HLB의 지금의 흐름이 고민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옆으로 횡보하다 보니까 이것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팔아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돌아오는 주에는 그 부분들이 실제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의견들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HLB 대응하는데 참고해서 좋은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 자, 답답한 흐름들이 약 한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위에서 고가놀이하면서 위에서 버텨주면서 횡보하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터져 내려와서 옆으로 횡보하니까 조금 더 불안한 거죠. 그쵸? 이러다가 한 번 더 아래로 터질까봐 이제 불안한 것이고, 또 반대로 위로 올라주면 다행입니다만 옆으로 그냥저냥 옆으로 횡보해버리면 조금 마음 급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답답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빅 이벤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HLB가 다소 좀 큰 변동성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 방향성이 뭐 장담할 수는 없어요. 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또는 수급적으로 소외돼서 횡보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래 주식에서 방향성은 세 가지니까요. 올라가거나 옆으로 횡보하거나 내리막길로 내려가거나, 그쵸? 언덕으로 올라가거나 횡보하거나, 그쵸? 평지를 횡보하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우리 주식을 보통 그래서 등산과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등산과 같다. 우리 그러면 등산을 뭐하고 표현해요? 등산은 곧 우리 인생과 같다. 그쵸? 삶, 우리의 삶. 네, 주식도 그럼 같은 얘기죠. 주식도 우리 인생 삶과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벤트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테슬라하고 바로 테슬라를 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여기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애들, 요 원하고 3에 있는 애들, 1위 3위에 있는 종목 바로 에코프로 그룹 종목이잖아요. 두 종목 시총 비중을 감안하면 이거 얼마예요? 4.5, 3.5니까 8이죠. 8.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두 종목이. 더군다나 그냥 같은 업종이 아니라 같은 계열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합쳐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HLB를 얘기할 때 2차전지 얘기 안 할 수 없고, 또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 2차전지를 얘기 안 할 수 없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돌아오는 주에 바로 있기 때문에 더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자, 구글하고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알파벳이죠. 구글인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이 같은 날짜에 나옵니다. 자, 한국 시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 시각으로 보면 24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아침이 되겠죠. 24일 이른 새벽인데 구글은 5시 30분, 테슬라는 6시 30분. 그러니까 투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6시, 6시 반에 일어나잖아요. 그 시간대에 알 수 있는 시각입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 증시가 워낙 변동성이 좀 하방으로 좀 심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나스닥 종합 차트입니다. 나스닥 종합 차트 간단히 볼게요. 17,730포인트 앞에서 강조드렸었죠. 여기 지지력을 볼 수 있는 자리. 자, 우리 목요일 날도 이렇게 떨어졌지만 꼬리가 달렸고,
그럼 우리 금요일 날 마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척 했다가 이렇게 아래로 다 내려와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스톱 걸었잖아요. 여기에서 일단은 브레이크는 걸렸습니다. 스톱 됐는데 우리 돌아오는 주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죠? 네, 오히려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미국 증시의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간 캔들 볼게요. 주간 캔들 이렇게 크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겪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주에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테슬라 주가도 다시 한번 볼게요. 테슬라가요. 최근 들어서 엄청 강하게 올랐죠. 이건 주간 차트고요. 일간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일간 차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 오른 데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 인도 대수가 발표됐잖아요. 테슬라는요. 실적 발표 이전에 1년에 4번 인도 대수가 발표가 됩니다. 테슬라의 주요 핵심 지표예요. 그러니까 인도 대수가 뭐예요? 차량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잖아요. 글로벌 판매량 인도 대수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그 실적 발표 앞두고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테슬라의 실적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 이번에 인도 대수가 어떻게 나왔죠? 44만 4천 대 나왔죠? 네, 이렇게 집계됐잖아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예상했었던 43만 9천 대 정도? 요 정도 이제 예상했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죠. 네, 그리고 2분기에 약 41만 1000대 가량을 생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효과로 인해서 7월달 내내 이거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투자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네, 7월 2일인가요? 발표됐으니까 그 지표가. 그래서 7월달 고점이 271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실제로 7월 한 달만 저점에서 고점 대비하면 7월 달만 놓고 봤을 때는 무려 36%가량 급등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주가 조정이 좀 나왔죠. 나스닥 지수가 조정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이번 2분기 실적이 호조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 급등으로 테슬라도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2차 전지로 수급이 강해지면 우리 HLB는 순매수 수급이 다소 부진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이제 동반 상승해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부진할 수 있잖아요.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오는 주간에 월, 화, 수 체크해야 됩니다. 단기 빅 이슈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거를 더 강조드리냐면요. 바로 에코프로가 우리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어쨌든 바닥에서 저가 매수자가 유입되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었다는 거. 물론 이제 에코프로가 뭐 2%, 3% 올랐다고 해서 급등은 아닙니다. 급등은 아닌데 한 번 급등하게 되면 얘는 막 10%, 15%씩 막 급등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뭐 3%, 5% 올라가는 거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지금 이런 그림이 꼭 당장이라도 날아갈 수 있을 것만큼 이렇게 지금 차트를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공교롭게도 시기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치고 날려주면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에코프로가 날아간다는 얘기인데 뭐 에코프로 비임은 안 날아가요? 이거는 계열사기 때문에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럼 저쪽 코스피 쪽에 에코프로 머티는 안 갑니까? 걔도 또 급등 갈 거거든요. 그 변동성이 거의 더 크니까. 그럼 에코프로 BM이 변동성이 더 크고 BM보다는 머티가 변동성이 더 큰데 어쨌든 그러면 저쪽 머티는 코스피니까 제외하고 코스닥에서는 이 두 종목이 치고 날려주면 아무래도 HLB나 알테오젠 쪽으로는 수급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네, 같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한 10% 오르는데 뭐 우리 저기 HLB는 뭐 한 2% 오르고 뭐 알테가 뭐 한 2% 오르는 정도? 그 정도 흐름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코스닥 시장 자체가 막 워낙 강해가지고 막 치고 날려주면 에코프로가 주도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힘은 그러니까 이쪽 2차 전지 쪽으로 몰려 있고 HLB 쪽이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쪽 이쪽은 다소 좀 부진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HLB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HLB를 투자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당장 HLB보다 2차 전지 쪽이 더 빨리 날아가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면 일단은 HLB를 뭐 아예 배제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으로 타점을 돌려잡는 게 맞는 거죠. 내가 HLB만 매매한다고 해서 난 모르겠다. 난 세워라 내워라 나는 HLB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되면 HLB가 일시적으로 뭐 한 주간 또는 두 주간 수급적으로 소외돼서 그냥 옆으로 횡보해 버리면 그냥 그 속이 거맣게 타들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급등하는 것을 그냥 우리 투자자님들이 마음 좋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투자자님들 말씀드리지만 항상 순환 매매를 잘 따라서 다니고 이런 이벤트 이슈들을 항상 주목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코프로를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거죠. 비중을 유지하고 또 투자를 제가 말씀드려서 보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영상에서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HLB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런 이벤트들 때문에 다소 돌아오는 주 월화수는 반드시 수급과 함께 2차 전지를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나 비슷하긴 한데 바로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HLB는요.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 아닌 거 아시죠?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보통 한 달 전부터 움직이게 되는데 실적 좋은 종목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시세가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돌아 나오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다만 이제 너무 위에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다소 정체하거나 조정 나올 수도 있는데 대체로 실적이 좋으면서 단기간에 오르지 못하고 뭐 한 30%든 50%든 내려앉았었던 종목들은 실적 가지고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우리 HLB는 지금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실적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실적 얘기하면 얘는 폭락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약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가지고 폭락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 혹시나 투자자님들 또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통 제약바이오는 아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보통 실적 시즌에는 약간 소외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우리가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수출 기업들이잖아요. 보통 뭐 반도체라든가 뭐 완성 자동차 뭐 또는 우리 제조업 기반의 어떤 뭐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그냥 단단한 어떤 실적 기반으로 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서도 최근에 삼바라든가 셀트리온 쪽으로 아마 수급들이 몰리는 것도 아마 실적 가지고 긍정적으로 아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은 탄탄한 어떤 실적 기반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특히 실적 시즌에는 그래서 실적 위주의 종목들 위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출 주도형 기업들, 우리 주도주 기업들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도 역시나 우리 HLB가 수급적으로는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잖아요. 국내 증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우리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주로 이제 뭐 삼성, 뭐 SK, LG, 뭐 현대, 뭐 한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주요 기업들이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기업들로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로 수급들이 막 강하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 HLB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이슈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투자자분들은 특히 돌아오는 주 주목하셔야 되고요. 당분간 실적 시즌이 우리 피크 주간이라고 하는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애플까지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엔비디아는 다소 좀 늦게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나중에 좀 제외하더라도요. 단기적으로는 8월 첫 주 정도까지,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는 투자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크 주간엔 약 한 1, 2주 정도 돌아오는 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정도 8월 첫 주 정도까지는 우리 실적에 민감하게 체크해야 된다. 네, 그 점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HLB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흔들리는 과정에서 만약에 좀 격해지면 투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 격해지는 상황이 막 급락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흔들릴 가능성.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HLB가 흔든다고 해서 얘가 막 폭락으로 간다, 막 급락으로 가서 막 간다, 이거보다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진폭에서 한 5%, 10% 정도 사이에서 와리가리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실적 부분들이 막 악재가 돼가지고 막 저기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 막 추가적으로 막 낙폭이 확대되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쪽 강세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강세로 안 나오고 다시 한번 에코프로나 이쪽이 막 급락 나오고 막 시세가 안 좋고 막 테슬라 급락 나오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기대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우려했었던 HLB는 반대로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투자자님들? 그런 포인트로 가지고 투자자님들이 다음 주를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면 대응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자님들이 구독과 함께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앞으로 투자 판단하는데도 많은 도움 되시라고 뭐 영상은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 우리 저기 그 일기 쓰듯이 또 드라마 보듯이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앞으로도 대응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수익성을 또 높이는데도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쉬시고요. 다음 주에 어찌됐든 뭐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HLB 입장에서는 큰 변수 없이 조금이나마 시세를 아래보다는 횡보하면서 자리를 좀 만들고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특히 85,000원 잘 기억하세요. 85,000원 가격 돌파 안착하는 흐름들이 그래도 좀 나와주길 우리는 기대해보면서 다음 주에도 파이팅하고 또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